사실 이 선수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대단한 투수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콜로라도, 매츠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는 인물이고, 이 선수가 이제 KBO 온다고 그랬을 때도 LG가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연봉이 꽤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동아에서 야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스포츠 중계하고 있는 아나운서 한명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실력도 인성도 모두 개나 줘버린 KBO 최악의 용병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용병들은 많은데 최악의 용병 기억에 가물가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최고의 외국인 투수는, 외국인 타자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참 많고, 그럼요. 여러 인성적으로 좀 비하인드 얘기도 많고 한데, 이 최악의 선수들은 진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차마 말씀 못 드릴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 이 선수들이 길게 선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짧게 하고 갔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좀 최근 사례 중에 한 명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또 SNS 시대에 팬과 설전까지 벌이고 팀을 떠난 2023년을 앞두고 한화 이글스에 새롭게 영입됐던 버치 스미스 선수입니다. 스미스 선수는 한화가 도박수를 던지면서 영입했던 맞아요. 투수예요. 팔꿈치 부상 이슈가 좀 있었던 선수였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좀 좋은 성적 거뒀고, 아시아 야구를 이해도가 좀 있다는 편, 그 다음에 구속이 빠르다는 점, 요거를 가지고 한화가 상한선을 꽉 채워서 100만 달러를 주고 영입합니다. 보장 금액도 거의 꽉꽉 채워서 주거든요. 근데 개막전 때 고척돔에서 3회에 갑자기 더가웃으로 이런 사인을 보냅니다. 어깨가 아프다며. 개막전 2.2이닝 2실점을 하고 강판됩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못 올라오고 결국에는 대체 선수로 바꾸면서 한화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이후였죠.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한화 팬들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항상 시즌 초에는 희망이 막 그냥 할 수 있다 이게 피어오르는데, 100만 달러나 주고 영입한 선수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오래 못 나오니까 이제 유리몸이라는 이제 DM 이런 게 뭐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미스 선수가 너무, 전 이거 진짜 잘못한 거라고 보는데, 또 Bye bye have fun in your garbage country 라는 표현을 써요. 쓰레기 나라에서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또 맞대응을 해요.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사실 진짜로. 예. 사실 이 선수의 커리어도 알고 있고 한화의 입장도 좀 알고 있는데 악연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선수를 영입할 때 워낙에 이제 커리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10개 팀 모두 후보군에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절친한 단장이 이 친구 부상 경력 너무 많습니다,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워낙 커리어가 괜찮으니까 한번 복권 긁는 심정으로 데려와 보겠다. 그런데 한화가 그 전에 킹엄이라든가 라이언 카펜터도 부상 때문에 공백이 길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선수에게 맥시멈으로 배팅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최근에도 버치 스미스는 어쨌든 메이저리그 가서 이제 콜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야구를 어쨌든 계속 했는데, 올해도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깨나 팔꿈치나 이런 이슈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선수 그래서 건강하면 좋은 선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선수. 게다가 또 분노까지. SNS로 DM으로 팬하고 이런 싸우고 막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거든요, 사실 요즘. 국내 선수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저는 좀 인성을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감히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경기, 개막전 한 경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 받고 한 게임 뛰고 갔죠. 한 게임에 거의 9억 받고 갔죠. 근데 그게 또 심지어 고척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홈에선 던지지도 않은 거예요. 홈팬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좋은 선수 왔다 갔다 뭐 이걸로 끝이죠. 근데 이 선수가 건강할 때 모습만 보면 매력이 있는 거죠. 150을 던지는 투수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메이저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건강할 때 모습만 보면 괜찮은 외국인 투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영입을 하는데, 우리 팀에 와서는 아프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아픈 선수들은 계속 아픈 경우가 많죠. 카리데는 삼성 팬들에게는 아직도 금지어입니다. 해리포터 소설을 보면 볼드모트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 뭐 비슷한 사례죠. 제가 알기로는 정식 원래 명칭 카리다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구단에서 세 글자가 좀 좋다, 구단과 잘 궁합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리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3년에 아네우리 로드리게스 선수 대체 선수로 영입됐었는데, 당시 대체 선수 연봉 12만 달러 그 정도로 팀에 합류했었는데, 3경기에서 2.1이닝 승리 없고요, 1패, 평균 자책점 27.0으로 팀을 떠난 전설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시즌 중간에 왔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영입을 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경기에 나오고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면 아프답니다.
결국은 이 선수는 아픈 걸 숨기고 왔던 게 아닌가? 이런 나름의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선수의 가중처벌이 있지 않나. 팬들 입장에서는 아이 뭐야 카리데 언제 오는 거야?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역대 최악의 외국인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 같아요. 재밌는 게 이때 당시가 삼성이 이제 왕조를 한참 열심히 세우고 또 성공했을 때죠. 근데 류중일 감독이 사실 우승을 계속하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도 류중일 감독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던 몇 안 되는 토스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삼성이 2013 시즌에도 결국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승하면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보너스가 지급이 되거든요. 혹시 나한테도 보너스 오나요? 라는 대사로 아주 열불을 터지게 만들었던 전설의 선수죠. 역대 최고의 먹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래도 어쨌든 뭐 경기를 뛰긴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존재로 남아있죠. 이 선수도 영입할 때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뭐 이 선수도 건강할 땐 나쁘지 않으니까 정말 괜찮다고 포장을 쫙 해서 소개를 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삼성과는 절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성이 용인인가 성남인가의 그 STC 트레이닝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그게 워낙 잘 돼 있고 유명한 그래서 뭐 삼성 배구단, 뭐 야구단, 농구단 할 거 없이 거기서 잘 치료나 이런 게 되거든요. 삼성 의료원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럼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과학적인 치료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건 다 받아놓고 치료 받을 것도 다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1군에 돌아오지 않은 아주 안 좋은 사례죠. 의료 관광 받고 돌아갔죠. 갈베스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근데 뭐 갈베스는 뭐 카리데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케이스라고 봐요. 왜냐면 10승을 했거든요. 2001년에 그때 당시에 갈베스가 이제 오면서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삼성에서 활약을 하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다승 중에서도 그 10승에 대한 옵션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승을 하자마자 들어놓습니다. 10승을 하자마자 아파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요. 안 옵니다. 근데 2001년에 삼성이 정규 시즌 두산이랑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을 하는데 외국인 투수 없어요. 어쨌든 갈베스가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의 몸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왔을 때 어느 정도 부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두산 타선이 워낙 강했으니까. 그러면서 삼성이 그 업셋의 희생양이 되거든요. 저는 이 갈베스의 지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갈베스가 사실은 이제 일본 야구에서 뛰었었는데 일본 야구에서 아마 영구제명인감을 받았을 거예요.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공으로 심판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영구제명인감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커리어가 애매해졌을 때 삼성에서 오퍼를 했죠. 그때 돌아갈 때도 엄마가 아파요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게 뭐냐 그래서 막 수소문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시리즈 때 쓱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이제 돌아왔을 땐 스모 선수처럼 와서 큰 도움은 됐을 걸 기대했지만 뭐 그런 선수는 아니었고요. 이 선수도 사실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어느 정도 KBO 리그를 우습게 봤는지 뭐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그다지 썩 좋은 그 인상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수들이 지금은 대부분 코치나 감독으로 이제 재직하고 있거든요. 코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카리데 선수 얘기는 별로 생각보다 안 나와. 왜냐하면 얼마 못 봤거든요. 갈베스 선수 얘기는 본물 터지듯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팀이랑도 같이 있었고 워낙 그 에피소드도 많기 때문에 갈베스 선수에 대한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와요. 어쨌든 10승을 했으니까 뭐 냉정하게 스펙으로만 보면 카리데보단 낫다. 여기에 낄 입장은 아니에요. 맞아요. 2006년 그 LG의 그 비밀번호에 그 할 때 이제 항상 언급되는 선수인데 매니아이바 선수는 뭐 카리데보다 심하면 심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뭐 경기를 아예 안 했으니까. 2006년을 앞두고 영입됐는데 그때 당시에 27만 5천 달러 계약금 5만에 연봉 22만 5천. 근데 시범 경기 때가 되자마자 아파요를 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프링 캠프만 소화하고 또 나중에 뭐 결국에는 빠이빠이를 하게 되는데 자녀 연봉 지급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전에 듣기로는. 근데 어쨌든 LG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과 일부 연봉은 좀 적지 않게 날렸던 대표적인 사례죠. 사실 이 선수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대단한 투수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콜로라도 매치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는 인물이고 이 선수가 이제 KBO 온다고 그랬을 때도 LG가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연봉이 꽤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이버 투수였죠.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캠프에서 던지는 모습도 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투수가 돼서 사실은 매니아이바가 국내에 왔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 같이 그 영입된 선수가 텔레마코라는 선수인데 그래서 매니아이바와 텔레마코는 LG 팬들에겐 꽤 오랫동안 카리데처럼 금기어였어요.
또 영입했던 분도 함께 금기어가 꽤 오랫동안 됐었죠. 팬들은 서로 박스를 하죠. 카리 대 아이바 둘이 두고서. 근데 저는 감히 가중치를 두자면 저는 그래도 매니 아이바가 더 좀 먹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카리대는 중간 대체 선수였고 매니 아이바는 완전 영입으로 첫 시즌 전에 영입됐는데 아예 경기를 안 뛰었으니까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땐 역대 거의 최악의 먹튀 아닌가. 거기다가 이 아이바가 그러니까 메이저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행동 자체도 그렇고 선수들이나 구단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좀 약간 거들먹거렸다고 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감독이나 코치가 야 언제 던질 수 있냐 보여줘라. 던지는 건 내가 결정한다. 아이고야. 기다려라. 계속 그래서 구단과도 사이가 굉장히 많이 틀어졌던 사례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도 아마 이제 KBO 리그를 잘 몰랐고 와서도 그냥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 먹튀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리그를 좀 무시하는 경향의 선수들이 결국엔 이런 사례를 만든다. 로니는 뭐 그래도 요분은 다른 감독 되죠. 네,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고 로니도 이제 17년에 대체 외국인 타자로 영입이 되는데 당시 이제 루이스 히메네스가 중간에 이제 대체되면서 35만 달러에 팀에 합류하거든요. 근데 좀 애매했어요. 이제 23경기 출장에 타율이 2할 7푼 8리, 홈런 3개 12타점. 이니까 외국인 타자치고는 사실 좀 커리어가 좀 애매해서 모 코치님이 당시에는 요 LG의 감독으로 계셨는데 그 감독님이 2군에 가서 좀 재조정을 좀 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뭔 소리야? 그러더니 갑자기 미국으로 갑니다.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버려서 돌연 방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사례였죠. 그러니까 로니도 앞서 아이바처럼 커리어가 있는 선수예요. 뭐 일루수도 잘했고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했기 때문에 또 팬들에게도 낯이 있고 템파베이에서도 주전 일루수를 봤는데 그래서 이런 선수가 LG에 영입이 된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LG 팬들은. 근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초반에는 선구안도 좀 괜찮고 근데 좀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타구가 다 잡아당기는 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조정하자라고 스텝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또 그 일루수로 나올 수 있는 LG 자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게도 출장 기회를 줘야 되고 하다 보니 벤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는 내가 용병 맨날 뛸 줄 알고 왔는데 나는 왜 맨날 벤치에 있어? 이게 불만도 쌓였고 감독 입장에서는 2할 7푼 언저리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는 너 말고도 여럿 있으니까 기회를 기다려.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너 2군 가서 조정하고 와. 알았어 그러고 바로 짐 챙겨서 미국 튄 거죠. 자녀 연봉 지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기사도 나왔었는데 왜냐면 무단 이탈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또 계약 조건이 또 발동되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연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데 결국 또 시점이 애매해서 대체 외국인 타자를 또 더 뽑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 애는 그냥 국내 선수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17시즌이었죠. 당시 감독님이 그 부분은 맺고 끊는 게 명확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야 보내 끝 이러고 없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로니는 제가 최근에 뭘 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런 재주는 또 있나 봐요. 또 다저스에서 어쨌든 선수 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또 다저스 주간 방송사인 스포츠넷 LA 거기에서 또 해설을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까지도 해설을 한 걸 보면 그래도 최근까지도 어쨌든 해설로 잘 활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LG가 이후로 뭐 계속 외국인 타자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앞뒤로 해가지고 로니, 뭐 아도니스 가르시아 뭐 이런 식으로 미완의 어떤 타자가 많았는데 오스틴 딘을 영입하면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죠. 우승까지 했으니까요. 작년 23시즌에는. 어쩌면 오스틴 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을 했는지도 몰라요. 정말 근데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마지막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도 오늘 트로이닐 생각은 그러니까 잘 기억에 안 났던 선수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선수가 저는 트로이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아예 기억도 안 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2001년에 그 두산 외국인 타자 하면은 누가 봐도 그 우즈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 당시에 두 타자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희미한 기억이고 우즈가 워낙 그 전에 이제 우동수부터 해가지고 좋은 커리어를 쌓다가 2001년에는 팀이 우승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억이 크게 남아있는 외국인 타자인데 일도 있었다는 게 참 기억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영입됐을 때 당시 나이가 36살이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미 이제 막차를 탄 선수였죠. 오클랜드랑 일본에서도 이제 선수 생활했기 때문에 동양 야구에 대한 그 이해가 높을 거다라 생각을 하고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오자마자 대형 사고를 쳐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 아마 유일할걸요? KBO 최초 사건 사고로 퇴출된 1호 선수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만 찾아도 나오기 때문에 술집에서 대차게 싸웁니다. 약간 뭐 안 좋은 또 여러 가지 행동도 해가지고 경찰서로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마침 또 어쨌든 트로이닐이 또 성적도 안 나왔다고 해요. 17경기에서 1할 때 타율을 치고 있었으니까 두산이 이렇게 된 김에 빠이빠이 서로 안녕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빌미로 팀을 떠나게 되는 사례였죠. 그 사건이 벌어진 계기가 당시에 이제 투수로 왔었던 마이크 파머 선수가 성적 부진 때문에 방출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송별회 한다고 같이 모였는데 그 송별회에서 그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집으로
같죠. 예. 그래도 어쨌든 좋은 빠이빠이였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팀에 있는데 타자를 한 명, 외국인 타자를 한 명도 더군다나 나이도 30대 거의 중후반에 이런 게 어쨌든 동기부여가 돼서 2001 시즌에도 좀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나름의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공교롭게 또 한화 선수네요. 아, 그러네요. 브라이언 베스도 사실은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진 않죠. 2012년에 이제 한화가 새롭게 이제 영입한 투수인데 스펙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두 경기에서 1.2이닝 당연히 승리 없고요. 1패 평균 자책점은 48.60입니다. 이런 성적으로 이제 그 팀을 떠나게 됐는데 굉장히 일찍 방출됐어요. 5월 달에 이제 방출됐고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이때 당시 한화가 외국인 투수 영입에서 굉장히 후보 리스트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경쟁자 중에 마지막까지 갔던 경쟁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쉐인 유먼. 쉐인 유먼. 롯데에서 3년 연속 10승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 결국엔 하나로 가긴 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맞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유먼을 포기하고 데려왔던 브라이언 베스인데 30만 달러에 영입을 했던 투수인데 결국에는 안 좋은 성적만 남기고 팀을 떠났죠. 사실 시범 경기 때도 두 게임에 나와서 7과 3분의 1이닝 동안 7실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시즌 첫 등판에서 박살이 나면서 이 선수는 뭐 오래 뛰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이 선수 영입할 때 당시에도 최고 구속이 144밖에 안 나오고 커브나 슬라이더도 예리한 면이 거의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더니 본인이 나는 원래 슬로우 스타터야. 믿고 함께 가면 난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이슈가 좀 많이 냈던 건 부인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슈퍼블로거, 대표 블로거였거든요. 옛날 그 시대 10년대에 유행했던 그 파워블로거의 대표적인 그래서 같이 왔으니까 국내 이제 야구도 소개하고 컵라면, 뭐 개수대, 치어리더, 응원 문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자기 블로그에 친절하게 해놓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스토리를 너무 자주 올리는 거예요. 스토리랑 뭐 게시물 이걸 너무 이거 인플루언서의 어떤 뭐 숙명이긴 한데 심지어 남편이 그 2군에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도 같이 어딜 다니고 이런 걸 너무 자주 올리니까 하나 팬들 입장에서 이거 뭐냐 이거 뭐 제대로 훈련은 하고 있는 거 맞냐 이런 분노를 자아냈었던 선수죠.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 나오는데 한국 관광 다니고 또 부인과 맛집 투어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 이제 블로그에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하나 팬들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다가 실력 없어서 결국 5월에 방출이 되니까 더 화가 많이 났는데 또 앞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겠습니다만 하나 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쫓아가서 또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는 결별 과정이 그다지 좋진 않았죠. 맞아요. 그리고 뭐 본인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팬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저도 그 이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팬들은 좀 아쉬운 마음을 표출했던 거니까 양쪽의 마음이 좀 다 이해가 되는 사례였죠.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떠올려 봤는데 어쨌든 실력은 그래도 좀 뒷받침되는 선수들이었는데 인성이 조금 그랬던 것 중에 대표적인 상인 그래도 우리 야구에 영원한 짤을 남긴 찰리 슈렉이죠. 찰리가 조카 그렇죠. 심판에게 아주 그 직설적인 한국 욕을 대차게 했거든요. 그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우락부락하고 선수가 과연 KBO에 맞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을 했던 선수가 한 명 있어요. 호세 리마가 휴스턴 시절에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를 했었으니까 당시 또 무등야구장 쓸 때라 시설도 열악하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한국 와서 굉장히 적응을 잘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냈던 선수고 양현종 선수가 한번 인터뷰에서 호세 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야구에 대한 애정을 가장 많이 전수받은 선수로 호세 리마를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세 리마 얘기하면서 울컥했던 장면도 한번 있었는데 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지금은 이제 하늘의 별이 된 호세 리마가 떠오릅니다. 저는 좀 당장 떠오르는 건 얼마 전에 좀 팀을 떠난 켈리 선수가 좀 떠오르네요. 장수 외국인 투수로 LG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팀원들하고도 유대 관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는데다가 프로페셔널한 루틴이나 준비하라는 거지. 왜냐면 켈리 선수가 나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나이가 많죠. 사실 외국인 선수로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굉장히 오래 남아있고 또 팀원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없어요. 마지막 떠나는 것까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켈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팀에 끼치지 않았나. 저는 떠오르는 선수는 에릭 테임즈 선수가 떠오르는데 테임즈는 뭐 오래 뛰기도 했는데 너무 오래 뛰어서 이제 한국화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한잔 하시고 운전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 선수가 이제 메이저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40도 달성하고 성적도 잘 내고 잘 돼서 메이저리그로 돌아간 타자로서는 거의 첫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NC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던 게 팀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과 그 경력 있는 선수들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서 굉장히 역할을 좀 잘 했었고 특히 이 선수가 NC와 창원과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서울시리즈 때도 왔었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특히 이제 시즌이 일찍 끝나는 메이저리그가 뭐 본인이 이제 포스트 시즌 가지 않으면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한국 와서 항상 자기가 가던 땅 뭐 또 다니는 술집 이런 데 다니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선수들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아마 올가을에도 어딘가 들어와서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여서 특히 이제 선수들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로 저는 에릭 테임즈가 기억이 나요. 뭐 실력도 최고였고 그랬죠. 좋은 타자였죠, 진짜.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이제 1998년에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때 시작될 때 점점 이제 자원이 주는 부분도 야구라는 이제 선수들이 좀 주는 부분도 좀 걱정을 했고 또 팬들에게는 좀 더 선진 야구를 보여주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가장 큰 수확은 뭐냐면 루틴을 우리 선수들이 배웠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타자들은 가슴 근육이 나오면 배트 나가는 게 늦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영입됐었던 외국인 타자들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거죠.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배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미국 야구 선수들 또 뭐 일본이나 중남미 야구 선수들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배웠다는 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야구의 좋은 그 유전자로 전이된 게 아닌가,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매니 아이바만한 선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 뛰었으니까. 아예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캐스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야구를 무시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면도 좋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치 스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기대감을 줬던 게 너무 컸고 어찌됐건 100만 달러 계약을 하면서 올해만큼은 한화가 예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일선발로 데려왔어 라는 기대감을 줬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그냥 좋게 갈 수 있었는데 쓰레기 나라에서 너희들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는 게 어찌됐건 잠시 몸을 담았던 리그잖아요. 나라고 그런 나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건 일종의 뒤통수. 그래서 저는 버치 스미스를 메이저 시절에도 그렇게 썩 좋은 선수로 느끼진 않았지만 헤어지고 난 이후에 더 기분이 나쁜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